김가람의 바로 다 보이는 법 람바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법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 가장 핫한 게 역시 학교폭력 문제인 것 같아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씨 임명 하루 만에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퇴를 했고 이 과정이 정말 보면서도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라고 할 정도로 깜짝 놀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희가 이거를 관련해서 2021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그 스포츠계에 불거졌던 학교폭력 문제와 곁들여서 했었는데 점점 더 굉장히 좀 뭐랄까요 풀리지 않은 좀 수수께끼 미로처럼 방법들이 막 계속 늘어나가지고 말이죠. 맞습니다. 다시 또 학교폭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잘못이 이제 나의 발목을 잡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현재 이제 부산시 학교폭력심의위원을 맡고 있어서 네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더 풍부하게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게 뭐 시간 끌기가 뭘지 소송으로 시간 끌어지나 집행정지가 뭔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선 이제 학교폭력 심의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학교별로 이제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전담 교사가 실태 조사를 하는데 보통 이제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같은 반 애들 사이에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근데 담임이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제일 잘 알고 사태를 제일 잘 파악을 할 건데 왜 담임이 나서질 않느냐. 이렇게 이제 섭섭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선생님이 한쪽 편만 드는 거 아니냐. 그렇죠. 왜냐하면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은 앞으로 계속 봐야 되는 분인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은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한 전담 교사님에게 맡기고 이제 빠지게 됩니다. 뭔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보다는 뭐 중재하려고 나선다면 네네. 서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민감하기 굉장히 때문에 민감하죠. 그래서 이제 전담 교사가 이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미한 사안이라고 해서 이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가 없다. 뭐 이렇게 때렸거나 뭐 때려서 이 아이에게 아니면 언어 폭력을 해서 정신적 소외를 가한 게 아니고 뭐 그 아이의 뭐 안경을 부러뜨렸다던가 이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학부모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원하면 이제 학교장이 이제 적절한 지도와 훈육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장실에 모여가지고 이제 가해 학생의 부모님과 이제 피해 학생의 부모님,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이번에는 잘못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훈육과 지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근데 이제 사안이 심각하다. 또는 학부모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제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육청 산하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이제 안건이 회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꾸려지면 이 심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공정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심의위원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가 와서 얼굴을 확인을 하고 나 저 심의위원 아는 사람인데. 누가 아는 사람인데 상대방이랑 같은 아파트 사는 것 같은데 이러면 제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사안에 대해서 비밀 유지 의무가 있고요. 이제 철저한 보안이랑 공정성을 위해서 회의 당일에 이제 자료를 열람을 할 수가 있거든요. 1시간 전에 먼저 와서 이제 자료를 열람을 하고 회의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또 학생을 처벌을 하는 이제 형사적인 조치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하고 교육을 목적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분쟁을 조금 조정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가해 학생이 이 애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뭘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도 잘못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 그리고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들이 부모님이 모여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면 어떤 조치를 하게 되냐면요.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제일 경미한 조치가 이제 서면 사과입니다. 이제 말로 막 미안하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말로 하는 것보다 종이에 뭘 적는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품도 많이 들고 정성도 들고 뭔가 이제 이 종이라는 거는 서류는 영원히 남는 거거든요. 그렇죠. 문서화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문서화하는 거죠. 이제 서면 사과. 그리고 이제 뭐 졸업 때까지 같은 반을 하지 않고 아니면 뭐 이제 분리 조치라고 해서 보복을 할 수 없겠다. 접촉 금지. 그리고 학교에서 봉사. 그리고 아니면 어떤 이제 교육감이 정하는 이제 특별한 이제 사회 기관에 가가지고 사회 봉사. 이제 학교를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예 학교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출석 정지. 그리고 학급 교체. 그리고 전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제 전학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퇴학 처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중한 처벌은 퇴학 처분이고. 네네. 이번에 이제 얘기가 된 이제 강제 전학을 당한 정순선 씨 그 아들. 네네.
그러니까 불복을 했어요. 네네. 그럼 불복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조치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 이제 행정 심판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 소송도 제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두 제도의 차이점은 뭐냐면 행정 심판은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우리 부산으로 따지면 부산시청에 이제 행정청 소속의 자체 심판위원회에서 분쟁을 다루는 거고요. 예. 이제 소송은 우리 이제 거제동에 있는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 행정 소송을 할 수도 있고 행정 심판도 하고 심판이 끝나고 나서 행정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려면 행정 심판을 제기를 해놓고 예. 이 행정 심판 결과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행정 소송을 하고 그러면 못해도 1년은 가게 되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럼 당장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학생은 이제 뭐 이달 말에 이제 강제 전학을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행정 심판이랑 행정 소송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네네. 요거를 조금 정지를 해주세요. 효력을. 왜냐하면 지금 당장 시행했을 때의 불이익과 나중에 시행했을 때의 걸 이제 비교를 해달라. 예. 혹시라도 나중에 이게 강제 전학 조치가 좀 심했다. 근데 애가 전학을 갔다.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문제다.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걸 잘 정리를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 않느냐. 소명이 되면 일단 정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정순신 씨 아들 같은 경우에는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는데 집행정지 신청하고 행정심판 제기하면서 강제 집행정지하고 그다음에 행정소송하면서 또 강제 집행정지하고 이러면서 이제 1년 이상 시간을 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법기술자, 법꾸라지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제 법을 잘 아는 검사 출신이니까 그걸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동안 자기 아들은 멀쩡하게 대학 가고 이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치료받고 학교도 못 가고 결국 이 피해 학생이 학교를 그만뒀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강제 전학 조치 여기 학교 폭력 사안에서 많이 내려지는 처분입니까? 제가 이제 위원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처벌이 학교 봉사였던 걸로 해요. 그만큼 이제 강제 전학 같은 경우에는 기존 다니던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거고 또 가해 학생도 학생이기 때문에 그 학습권을 이제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처벌입니다. 그래서 그 정순신 씨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 폭력만 있었다고 하는데 언어 폭력만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다. 그럼 굉장히 수위가 높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언어폭력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다는 거는 상대방이 받았던 피해가 그렇죠? 엄청났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고 뭐 이미 이게 뭐 얘기 다 나왔으니까 굉장히 상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렇죠. 그럼 통상 이제 조치가 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회의를 해서 결정되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5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심각성, 그러니까 뭐 재상산,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지속성. 이게 뭐 일시적 우발적으로 애들끼리 툭탁툭탁 한 건지 아니면 상습적으로 오랜 기간 괴롭혔는지 그리고 이게 고의성 일부러 그랬다. 네네. 그리고 반성 여부, 화해 정도 이렇게 5가지 요인으로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요. 그중 반성 여부나 화해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순신 씨 사건도 그 부모가 학생의 선도를 방해하고 전혀 반성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네네. 사실 이제 학교 폭력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과거의 사실은 바꿀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일어났지만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가정에서 어떻게 양육을 하겠다, 훈육을 하겠다 그런 보호자의 태도라던가 이런 게 지금 이제 쌍방이 화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들어간 회의에서도 이제 고의성도 있었고 여러 번 반복이 됐어요. 그 전에도 하지 말라, 학교정 자체 해결 또 한번 해보고 이랬는데도 이제 계속 일어나서 이제 위원회까지 왔는데 가해 학생 부모님이 정말 저희 심의위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정말 이제 눈물 흘리시면서 아이에게 너무 일에서 너무 소홀했다, 너무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 네네네. 네, 그러면서 앞으로 잘하겠다. 그래서 피해 학생 부모님이 저희에게 조금 선처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위원회까지 왔지만 부모님이 태도를 보니까 그 아이가 집에서 방치되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다.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온 것 같다. 근데 부모님이 잘하겠다. 잘하겠다는 모습을 보니까 믿고 안심이 된다. 그래서 진짜 그 회의에서 화해가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기 때문에 이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서로 너무 잘 아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자식이 이제 집에서 행동하는 거랑 집 밖에서 행동하는 거랑 다른 걸 네네. 사실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식 내가 다 몰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내 자녀만 감싼다.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뭐 이 얘기를 하면서 정순신 씨 아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만 도대체 자기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건지 그 학생이 교수가 되는 게 꿈이라는데 뭘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건지 그리고 학생의 태도도 그때 진짜. 반영이 됐다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반성하는 여지나 네. 아니면은 뭐 굉장히 좀 신중한 모습, 조신한 모습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증언을 통하면. 걔가 그럴 만했다, 그런 취급을 받을 만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반성문을 써냈다 하던데 사실 자식을 어떤 사회적 포지션 높은 그런 걸 키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 자식 나도 모르고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이 자식 농사 제일 어렵다 얘기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단서가 붙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제발 말씀. 이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쪽 아이 뭐 그쪽에도 이렇게, 원인이 예. 제공했다. 우리 아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너무 잘못한 건 맞지만 그럴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단서가 붙으면 사과가 아니에요. 네, 이렇게 네, 되면 네. 근데 그 가해 학생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사과를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순신 씨 아들도 이제 언어 폭력을라서 이제 맥락을 봐야 된다 이런 중랑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그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앞뒤 상황을 봐야 됩니다 이런 말도 단서가 붙는 거잖아요. 그거는 반성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아이들끼리 서로 친하니까 애들끼리 원래 친했어요. 그럼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이런 말이죠. 우리가 남이냐? 이제 이거 남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남입니다. 네, 가족이 네. 아닙니다. 그래서 하물며 가족도 서로 그 영역과 인격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애들끼리 친하다고 역설하고 반말하고 야 뭐 놀리고 이런 거는 용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네. 가해자의 시선인 거죠. 요즘 부모님들 진짜 아이들 굉장히 단속 많이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네. 근데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버지가 뭐 법에서 그렇죠. 그런 말을 막 그런 서슴지 않고 했으니까 이게 뭐 고스란히 판사랑 잘 받아들이고 안다더라 이런 거는 그리고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맞아요. 처리할게.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서 맞습니다. 그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정말 한숨이 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가해 학생들이 이제 자기 행동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몰랐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냥 장난으로 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내일 개봉하는 이제 드라마죠. 굉장히 지금 장안의 화제인 더글로리를 네. 보면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뭐냐면 이제 주동자가 피해자를 15년 만에 만나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런 말해요. 우리가 문동은에게 어떻게 했더라? 자기들이 한 짓이 기억이 안 나. 그 보면 정말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고데기로 아이를 지지고 이거는 뭐 저는 그걸 장면을 끔찍해서 보지를 못했는데 근데 그런 짓을 해놓고 기억을 못했다. 정말 기억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폭력이 아이들이 뭐 당사자 간에 감정이 골이 깊어가지고 원한이 있어가지고 막 폭력을 행사 이런 게 아니거든요. 장난으로 그랬다, 마음에 안 든다, 뭐 좀 거슬린다. 하지만 피해자가 받는 트라우마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갑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 받는 상처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보드라운 존재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속에서도 주인공이 굽는 고기를 못 먹는다는 설정이나 뭐 사진 찍는 것도 두려워한다던가 이게 그냥 영화에서 과장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학교 폭력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이제 과거 문학 작품을 보면 제가 아까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선대의 그거를 후대에서 복수를 해요. 아버지의 네네네. 원수를 갚겠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복수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본인이 한 과거에 대해서는 그냥 본인이 당대에 받는 이제 LTE 시대지 정말 않습니까? 빨라졌어요. 네, 네. 정말 빨라졌죠.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그런 시대는 아니고 이게 본인이 한 잘못에 대해서는 그때 받는 이제 인과 응보의 시대가 빨라졌기 때문에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 한 번 더 단속해 보시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단서가 붙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와 동시에 또 저도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사과할 때는 피해자가 됐다고 할 때까지 하는 게 사과지 가해자와 가해자 주변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절대 사과가 아니라는 거. 맞습니다. 예. 뭐 그때 몇 번 했는데요. 네. 김가람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